가수 조영남 씨의 대장 논란과 관련한 1심 판결 오늘 오후에 선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잊혀졌던 이 사건이 어떻게 흘러갈지 관심이 다시 모아지고 있는데요. 자, 논란에 휩싸였을 당시의 조영남 씨의 발언을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그냥 그 친구는 내가 디테일한 거, 눈이 침침하니까 부탁한 게 주로 화투 쪽 그림이고 전혀 창의력하고는 그 친구는 관계없고 100% 이거 다 100% 내 작품이고 내 새끼들이고 내가 창작한 것이 내가 잘못한 건 내가 책임진다는 뜻이죠. 법적으로 사기라 인정되면 내가 사기친 놈으로 인정하는 거고. 네. 자, 조영남 씨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일단 조영남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사기 혐의인 건가요? 지금 본인이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네.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대작이다 이제 위작 논란으로 얘기하는데 본인이 이제 사기라고 얘기하셔서 사기 혐의로 고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죠. 자, 조영남 씨가 이 대장 논란에 휩싸인 게 이제 1년 2개월 이제 사건이 접수돼 가지고 이제 오늘 처음 이제 첫 선고가 내려지는데 그렇죠. 말이죠. 1년 2개월 걸렸습니다. 사실 쉽지가 않아요. 사기죄라는 거는 이제 사람을 속여서 기망을 해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얻는 범죄를 말하는데 대작을 했다. 이게 대작을 했다고도 본인 설명도 하지만 본인이 아이디어를 냈는데 송모 씨라든지 A 씨 등이 옆에 덧칠을 해가지고 완성을 하고 완성할 때는 또 본인이 한 거거든요. 네. 기여도로 따져보면 본인은 한 10%는 기여도로 있다는 거예요. 다만 어떤 구상부터는 본인이 다 했기 때문에 이건 내가 한 거다. 내가 한 거고 내가 팔아가지고 제대로 팔았기 때문에 수십 명한테 팔았던 그게 제대로 팔린 거고 사기가 아니라는 주장인데 이제 우리 검찰에서 봤을 때는 그게 아니다. 피해자가 이게 조영남이 10% 그랬고 나머지 사람들이 90% 그린 거면 사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돈을 주고. 그렇다면 그 갭이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건데 아마 오늘 선고가 이런 사건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입니다. 뭐 미국에서는 한두 번 있었는 것 같은데요. 네. 아마 이런 대작, 위작 같은 게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아마 좀 아주 기추가 주목이 됩니다. 네. 핵심 쟁점이 말씀하신 대로 그 조수를 활용한 부분이 어디까지냐 하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조영남 씨는 어쨌든 미술계의 관행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당시 검찰 측의 입장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그림을 30장씩 그려달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이미 창작을 위한 활동이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10시간 정도면 한 10만 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그리고 진술도 뭐 한 점당 10만 원은 아니지만 그와 부합하게 다 진술을 했습니다. 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 그 쟁점이라고 한다면은 조영남 씨 측에서 얘기하는 거는 아이디어는 내 것이다. 그 사람은 그냥 내 아이디어대로 그리기만 한 것이다라는 거거든요. 쟁점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근데 이제 저 부분은 조영남 씨 주장이고요. 고소인 주장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자기가 거의 다 그려서 맨 마지막에 덧칠 정도 해서 가져갖고 자기가 이제 창작 활동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조영남 씨 주장처럼 이렇게 조수를 쓰는 게 미술계 관행이라고 했는데 이거 미술계에서는 강력히 그 반발하는 부분이고 사실 저도 대학교 때 미술부 활동을 좀 했습니다. 홍대 와서 우리 선생님들 그 아뜨리에 가서 같이 작업도 하고 그랬지만 취미 활동을 하신 거죠? 그 동아리 활동. 동아리 활동. 절대 그 선생님들이 뭐 학생들한테 뭘 시키는 걸 본 적이 없고요. 본인 작품에 사실 손도 못 대게 하죠. 그리고 우리 대학에 있는 그 미대 교수님도 회화나 특히 이런 것들은 본인이 다 작업을 하지 이렇게 다른 사람이 한 걸 자기가 덧칠만 해서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상품이 있고 작품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상품이란 건 공장에서 찍어내는 거지만 작품이라는 것은 그 작가의 예술 혼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다른 사람이 다 해놓고 내가 마지막에 뭐 피니싱 터치만 해가지고 이걸 내 거다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고 그 미술계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미술계 내에서는 뭐 반발하는 기류도 있습니다만은 일부 대가들은 그렇게도 한다. 그렇게 주장하는 건 아니겠어요? 실제로 뭐 진중권 씨 평론가죠. 진중권 씨 같은 경우는 그렇게 미술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현대화의 주류다라고 얘기를 하기로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뭐 미술은 잘 모르고요. 법적으로 이제 봤을 때 과연 그 피해자들을 그 사람들이 그
조영남 씨 그림이라고 생각하고 샀기 때문에 예. 그 돈을 지급한 거거든요. 만약에 한 10% 덧칠만 하고 조영남 씨가 그린 게 아니라고 알았으면 예. 과연 샀을까? 그 돈을 지급했을까? 그게 아마 재판부의 핵심 쟁점으로 보입니다. 뭐 미술 주류고 뭐고 이거는 법원에서는 참고로 할 거고요. 그래서 피해자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 만약 조영남이 직접 그린 게 아니라면 1억이나 뭐 몇 천만 원을 주고 살 이유가 없었다라고 그러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클 거고요. 네. 조영남 씨가 덧칠만 했다 하더라도 조영남 씨 그림 갖고 싶은 사람이 더 많다고 가정했을 때 예. 그렇다면 사기가 좀 성립하지 않을 수 있고요. 하여튼 정답은 이제 곧 나올 것 같긴 한데 아직 네. 비추가 주목됩니다. 예. 조영남 씨가 주장하는 부분 중에 또 한 가지가요. 조수를 관행으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 예술단체들이 그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었는데 네. 이 부분이 각하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아. 해결이 됐다라는 주장이거든요. 그거는 이제 사실 각하라는 건 뭐냐면 기각에는 이제 뭐 고소를 했는데 아니다, 네. 안 받아들이겠다. 인용은 받아들이는 거고 각하는 이 주장을 하면서 누구 지정을 잘못한 거예요. 뭐 미술 아. 단체 전원을 다 지정하고 뭐 이러니까 이거 자체가 안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각하가 된 거기 때문에 네. 요거랑은 조금 달리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사기죄가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하지 그거 각하 받은 거는 사실은 좀 큰 의미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유무죄 판단은 유무죄 아니다 판단 얘기죠? 자체를 하지 않고 예. 네. 조영남 씨가 미술계 전체를 이렇게 모욕을 하니까 미술계 특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경찰에서 뭐 우리나라 국민 다 괴르다 이러면 그럼 우리나라 국민 전원이 지금 명예훼손 당한 게 아니거든요. 그거랑 예, 예. 똑같이 지금 판단한 걸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그 안에 소송 요건이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예. 이렇게 봐야 된다 네네. 이거죠. 예. 근데 어쨌든 이 미술계에서 일어난 이 사건이 사기 사건을 어쨌든 재판에 넘겨져서 법적인 어떤 판단을 받는다. 이거는 글쎄요 좀 논란이 있을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작품성에 대한 걸 법원이 판단하는 게 아니고 저작권 문제,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사기죄 사기 부분을 부분. 판단하는 예. 것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은 이제 충분히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작품을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조영남 씨가 창작한 것으로 믿고 그 거액을 지불하는 것이지 네. 대작 작가가 한 것은 그런 금액을 지불을 안 했을 거거든요. 네. 예, 예. 그 부분에 기망행위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예. 또 저작권 문제에 가서도 다른 대작 작가가 대부분의 작업을 했는데 이걸 내가 다른 곳에 팔겠다라고 설명도 하지 않고 자기가 처분을 했다면 그것도 저작권을 함부로 저희가 그 침해한 것이 되거든요. 네. 공동 저작자의. 예. 그런 부분으로 법적 판단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인기 가수인데요. 이 대작 논란으로 오늘 사기 혐의의 1심 선고가 내려지게 됩니다. 오늘 오후 2시입니다. 자, 관련 내용은 또 들어오는 대로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건 사고 소식 짚어봤습니다. 황세웅 한국위기협상연구소 소장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네.